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소통위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예산 2년 연속 1조 원 달성 쾌거를 거두신 정원유 시장님과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동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 둘째, 익산시 인구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대책. 마지막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료 수거함 관리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익산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마동의 주차 차량 증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동의 주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마동은 대형 아파트 공급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수도산 공원과 마동공원이 준공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한 면도 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마동 구시가지는 여전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는 노회, 노상, 개방, 임대형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회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이 전체 주차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최근 건립된 남중동 주차타워와 익산역 주차타워 휴가로 이를 제외하면 노상 주차장 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다른 공영 주차장에 비해 비용과 운영 면에서 편리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노상 주차장이 도로 일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회 주차장은 이런 면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입출차 시스템이 마련되어 안전한 주차 관리는 물론 주차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되어 보행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회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동의 유입 인구는 올 1월 대비 11월 기준 3,959명이 증가한 13,30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초 약 1,4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유입 인구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마동의 자동차 등록 대수도 증가하여 올 8월 대비 10월까지 1,882대가 증가한 7,38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마동은 익산시 14개 동 지역 중 주차면 비율로 9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대형 주차장은 1개소 14면, 노회 주차장은 2개소 34면, 노상 주차장 10개소 330면으로 총 378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마동의 주차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마동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이 어떤 형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로 인한 고통을 직접 확인하시고 마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익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 개념이 아닌 지역 간 생활과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 인구의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 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활인구에 관련하여 귀농, 귀촌 희망자, 청년, 관광객, 학생 등 대상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방문, 교류, 교육, 정주 체험, 일자리 등의 목적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는 등 생활인구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농림부와 해수부는 농촌 지역의 방문, 교류부터 정주를 위한 경험을 제공하고 문체부에서는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이며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지역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기보다 생활인구를 늘려 최종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려 하는 새로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우리 시도 발맞추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따라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고향 올레 공모 사업도 진행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김제와 진안이 로컬 유학 부분에 선정되었고 고창은 청년 복합 공간 조성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할인, 감면 혜택을 주는 누리시민제도와 관광시민증 제도를 도입하여 남원시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였고 이 결과 24년 3월 기준 등록 인구가 7만 6천여 명이었지만 체류 인구와 외국인은 24만 2천여 명을 기록하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시도 서둘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인구는 체류 기간별로 관광, 출장, 쇼핑 등 목적의 유동인구인 단기형 생활인구와 휴양, 요양자, 업무, 생활용, 비정기적 방문자 등 중단기형 생활인구, 통근, 통학자 등 정기형 방문자인 정기형 생활인구, 실취업 거주 인구인 장기형 생활인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정책은 장기형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단기형, 중단기형, 정기형 생활인구를 늘려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의 철도가 교차하는 호남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 하루 익산역을 방문하는 인원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를 시티 투어를 통해 익산의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익산에서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상품을 마련한다면 단시간 익산에 체류하며 관광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 도시인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의 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관광 상품으로 촌캉스 상품을 개발하거나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인 귀농하우스와 귀농인의 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익산 농촌 체험하기나 익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서 머물며 익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쇼핑몰 유치와 산재병원 유치, 복합문화공간 등 익산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유치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 정책 두 번째 방안으로 익산의 근본적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매년 청년 인구 유출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출산율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청년 인구 유출 심화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익산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익산시 기업 유치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3년간 14개의 기업을 익산에 유치했지만 이들 기업 중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을 넘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유치한 8곳의 기업 중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분야는 찾기 어려웠으며 6개 기업의 상시 고용 인구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도 미미했습니다. 반면 익산시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구광역시는 최근 30대 결혼 정년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APB, 로봇, 반도체, UAM, 헬스케어 등 5대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며 제2 국가산단 유치와 글로벌 PMP 대구지사 개소,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등 청년 선호 산업 생태계 조성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신산업 유치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익산시도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같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의 인구 증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이를 위한 방안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류 수거함은 사용하지 않은 옷을 안전하게 버리고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흐름에 따라 매해 많은 양의 옷이 폐기되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이 증가하면서 의류 수거함의 기능인 자원 재활용과 탄소 배출량 감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수거함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수거함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주변에 불법적인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투기로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또한 의류 수거함 이용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고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서울 광진구에서는 의류 수거함 관리 및 운영 방안을 개편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진구는 의류 수거함 이용 수요를 고려한 관리 수량을 조정하고 기존 의류 수거함을 수리하여 불법 홍보 스티커 부착 방지 코팅으로 도색하고 의류 수거함을 재설치하면서 주변 환경까지 정비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재활용 의류 수거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표시하고 수거함 이용 물품을 명확히 기재하여 의류 수거함 이용의 혼선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익산시 전역에는 543개의 의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2개 업체에서 수거함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 놓여 찾기 힘든 의류 수거함과 불법 의류 수거함으로 인해 의류 수거함과 그 주변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의류 수거함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의류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 지침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류 수거함을 기능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한데
익산시에서는 이 또한 주기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수거함 관리 및 운영을 계약업체에만 맡기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주변을 정비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익산시는 의료 수거함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의료 수거함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용 방법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익산시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료 수거함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익산시의 자원 재순환과 환경 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5년 을사년에도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시장 정원울입니다.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주차 문제가 그 최근에 인구가 급증한 마동 지역 주변을 해서 주민들 주차 문제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그 마동 지역 또 소학동 지역에 다른 지역은 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주차는 모든 지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죠. 우리 익산도 제가 임기 중에는 익산의 주차 문제는 말끔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도 그것만큼 이렇게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도로 주차 사정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임기 동안에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주차 불편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정비를 하더라도 늘어나는 차량 증가수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교통이 좀 더 편리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지간선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 여유 차량을 시내 노선에 좀 더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 노선을 다시 정비를 하고 특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등하교 때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픽업해 주는 차량도 만만치 않게 수요가 많은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100원 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일이 학교까지 등하교를 시켜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해서 근본적으로 시내에 주차 차량 이동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인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주차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시내는 그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노상 주차장 그다음에 또 그 홀짝제해서 그 도면에 여유 있는 차선을 하나 정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생활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과도로가 아니고 동네 차량만 그 이동을 하는 이런 생활도로에는 일방 통행제를 좀 실시행을 확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한 나머지 공간은 노상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주차장 개방 주차장 제도가 많은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모든 시설들이 개방 주차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용량을 늘리는데 활용하기에는 이제 한계점 도달했다 생각이 들지만은 개방 주차장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이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중선 의원님 말씀하신 마동 지역의 특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마동 지역은 특히 가장 지금 그 유도인구가 많은 지역이 고려동 오거리 그 일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어떻게 할까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 일대를 공안지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아직 주차장을 할 만한 넓은 지역은 없고 그래도 주차장이 중요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이제 공원 지역 일부 있습니다. 공원 지역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녹색 정원 도시를 조성한다고 표방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는데 또 공원 지역을 또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따릅니다. 고민이 따르지만은 저희가 거기 공원 지역 특히 그 전라주정 뒤 그쪽에 딱 그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비롯해서 좀 여유 공간을 적절히 찾아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내 주차장들을 유료화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니?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은 회전율이 떨어져서 아침에 차를 받쳐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면은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차를 받칠 공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가지는 유료화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전부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주차장 확충에 병행해서 주차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 단속 강화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알림이 서비스를 지금 설치를 한 지가 한 5, 6년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의 80% 이상은 주차 단속 알림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주차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서 알림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구 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문제, 생활 인구. 최근에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지원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이제 생활 인구의 각종 정부 정책이 지금 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전환이 되고 있죠. 아직은 주민등록 인구로 모든 행정이 국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조만간 생활 인구로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생활 인구를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행안부에서 그 공무원은 고향 올레 사업 우리 전라북도도 많은 시군이 이미 응모에서 선정이 됐는데 익산시는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은 참 잘해 주셨습니다.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응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생활 인구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심의를 해주셔서 빅데이터를 우리 익산시도 이제 연구 용역을 합니다. 예산이 너무나 좀 규모가 커서 그동안에 망설여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5억 원인가요? 그걸 편성을 했죠.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그 되면 우리 지역의 생활 인구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시티 투어나 일반 농촌 관광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 관광 뭐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이 체류로 이어지고 체류가 결국은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청년 인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그런 그 패턴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청년 인구가 늘어나려면은 청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갈 곳은 없고 그런 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산업 구조를 이제 제조업에서 저희들이 그 식품하고 반도체로 지금 그 개편한다고 했는데 또 식품의 한계점이 식품 산업이 임금 구조가 높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 주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바이오 산업, 고부가치 산업인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바이오 산업의 14개 업체들이 지금 익산에 투자 협약을 해서 지금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도체 산업은 그 동화인캠에 지금 3,300억 규모로 해서 제3산단 확장 부지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조성되는 대로 그 반도체 산업은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투자 규모에 비해서 또 고용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 3,3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 고용 인력은 10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반도체 산업이라는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을 계속 유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 익산은 IT 산업, 식품 산업,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주는 데는 무엇보다도 취업보다는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업 인프라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한 100실 정도 사무실을 좀 준비를 해서 오는 대로 거기에 지금 그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원광대학교가 지금 동생명산업을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은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청년들 창업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청년들이 혼자 다 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같이 분담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펀드인데 저희들이 그 벤처 펀드를 3개를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지금 펀드마다 10억씩 해서 저희들이 한 60억을 펀드 지원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펀드를 가지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펀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장점은 실패를 하더라도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일단 선정만 되면은 성공을 하면은 이득금의 일정 부분을 펀드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고 실패하면은 그걸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인구를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다행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익산의 청년 인구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달부터 지금 청년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부터 해서 이제 전세 자금, 임대 자금, 그다음에 월세 자금 가지고 익산에서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있고 특히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자만 한 600만 원씩 해서 한 5년 동안 총 3천만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도 힘입어서 지금 청년 인구 유입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수거함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료 수거함은 이제 민간 업체, 투기 업체가 지금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이 그동안에 꼼꼼하게 거의 관리 감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희 서울에 그 광진구 사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우리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예를 주셨는데, 그 관리가 이제 잘 되지 않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쓰레기장에 같이 우리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진구 같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불법 홍보문을 부착할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을 업체하고 저희들 긴밀히 협조를 하겠고,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철거하든지 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수거함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거함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눈살 찌푸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우리 읍면농장 회유나 이런 그 회유가 있으면은 각종 회유 시에 그 우리 수거함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를 같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익산시가 정말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